자, 이번에는요, 우리 상해보험에서 아주 중요한 담보죠.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4세대 실손의료비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의료비는요, 기본적으로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서 보상하는 것은요, 급여 의료비, 우리 병원 가서 급여 부분 있죠? 급여 의료비를 보상을 합니다. 그럼 비급여는 어디서 보상하느냐? 특약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형에는요, 상해급여, 질병급여가 있고요. 우리 특약에는요,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그리고 3대 비급여라고 해서 3가지 특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의 구성,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본형에는 상해급여, 비급여, 질병 비급여, 그 다음에 특약에는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에 상해급여와 질병급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형은 급여 부분을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입통원 합산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20만 원 여러분들 기억 꼭 해주시고요. 자, 이제 특약으로 넘어가서 특약에는 3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그리고 3대 비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똑같이 입통원 합산 5천만 원이고요. 통원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급여에는 통원 같은 경우 한도가 횟수 한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비급여에서는 연간 100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100회 비급여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이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3대 비급여 특약은요, 3가지 비급여 특약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도수치료, 그 다음에 주사료, 자기공명진단입니다. 그래서 3가지 특약의 한도와 횟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요, 연간 35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최대 50회까지 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50회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회를 해서 호전되었다라고 하면 10회 단위로 해서 최대 50회까지 가능합니다.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요, 2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50회를 한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희귀약품을 사용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급여 부분, 상해 비급여 부분에서 아니면 질병 비급여 부분에서 보상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사료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상해 급여, 질병 비급여에서 항생제, 항암제, 그 다음에 희귀약품에 사용된 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부분은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에서 보상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항암제, 항생제, 희귀약품 주사료도 주사료 특약에서 보상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부분은 상해 비급여나 질병 비급여에서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공명 진단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저희가 지급되고 있고 횟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제 금액,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자, 기본형에 이제 상해 급여와 급여가 있잖아요. 상해 급여, 질병 급여.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 부담금은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20%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통원 같은 경우는요. 의원이냐, 병원이냐, 상급 요양기관이냐, 전문 요양기관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급 요양기관 상급 병원 같은 경우는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00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우리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약으로 넘어와서 비급여로 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비급여는 2번 같은 경우는 30% 자기 부담합니다. 근데 통원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 급여는 의원이냐 상급 병원이냐를 따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비급여 부분에서는 따지지 않아요. 의원이든 상급 병원이든 전문 요양기관이든 똑같습니다.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보상받도록 자기 부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 부분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급여를 물어보는 건지 비급여를 물어보는 건지 확인하시고 3만 원이 공제돼야 되는지 급여면은 의원이냐 아니면 상급 병원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손 의료비를
분들 보상 나갈 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어떤 거가 있냐면 만약에 피보험자가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거기서부터 보상 안 해줘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계속적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는 보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피보험자가 이번엔 통원이에요. 아까 입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80일 더 해드리는 거예요. 보험기간 끝나기 전에 사고 발병된 게 있다 그러면 치료 중이다 그러면 180일 더 해드리는 거예요. 보험기간이 끝나도. 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있고 치료 중인 게 있다 그러면 보험기간 끝나더라도 180일 더 해드리는데 통원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80일 동안 몇 번 가실 수 있냐면 90회. 90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 이내에 90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통원 같은 경우에 하나의 질병이나 상해로 동일한 날짜에 병원을 2번 갔다라고 할 때는 그 중에 한 번만 1회 통원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40%만 보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실손 의료비가 과거에는요, 4세대 전에는 아무리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도 내 보험료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손해율을 따져서 내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험료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부분을 받아간 거는 보험료에 영향이 없고요. 비급여 부분을 많이 보험금을 받아가셨다 그러면 내 비급여 보험료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인데요.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서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험금이 나가신 게 없다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할증이 되거나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간 금액이 없다 그러면 할인이 되는 거고요. 최대 이제 300%까지 저희가 할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귀성 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암,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비급여 차등제는 제외됩니다. 그분들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어떤 걸까요? 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그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고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요. 네, 좀 더 과거에 질병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 보험 가입하기 곤란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서 그분들은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 플러스 특약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노후실손의료비는 의료비라는 기본계약과 특약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그냥 특약은 없고요. 기본형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후실손의료보험은요, 입통원 합산해서 1억입니다. 1억. 나머지는 이제 5천만 원이지만 우리 노후실손은 1억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가입 기간에 대해서 노후실손하고 유병력은요 3년씩 재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가입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노후실손과 일반 실손, 유병력자 실손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기타 상해보험 상품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상해보험입니다. 교통상해보험은 어떨 때 보상해 줄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근데 그 교통사고는 내가 차에 탑승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차에 탑승하지 않고 차에 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교통상해보험인데,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운전, 경기, 흥행 이런 거 보상 안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운전 중이 아니라 하역 작업 중이다, 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설치, 수선, 점검, 정비 중이다, 이 경우도 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통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냥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이 되겠지만 교통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상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나 농업기계를 작업하고 있다, 그거는 교통사고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운행 중이라면 그거는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통상해보험에서는 자동차에 탑승 중이거나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중일 경우에도 우리가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기타 교통수단이 뭐냐? 자동차처럼 나를 어디다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타 교통수단입니다. 전철이라든지 기차라든지 여러분 비행기 이런 게 이제 기타 교통수단인데요. 교통상해보험에 잘 나오는 거, 기타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포함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요. 기타 교통수단은 자동차는 아니지만 나를 대신 옮겨주는 거, 에스컬레이터 여러분 기타 교통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항공기, 선박, 기차, 전철,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이런 것들 기타 교통수단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휴일 교통상해보험입니다. 교통상해 중에서도 휴일에만 되는 거거든요. 자, 휴일은 언제일까요? 토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요, 휴일교통상해보험은 이 휴일에 해당이 됐을 때 0시에 시작해서 24시까지 보상을 해드려요. 0시, 24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휴일 0시에서 24시까지의 사고를 보상하는 게 바로 휴일교통상해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대중교통 상해보험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건요, 여러분 승강장에 대기 중인 거, 대중교통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네, 표를 끊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중교통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대기 중인 경우에도 대중교통 사고로 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거, 뭐 버스나 전철이나 이런 거 다 대중교통이겠죠. 근데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외워야 합니다. 전세버스, 렌터카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상품으로는 뺑소니 무범차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뺑소니 무범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것일 텐데요. 이 경우에 시험제 나오는 거, 여러분 신체 보조장구 입은 손해 보상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을 목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보상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체 상해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단체는요, 5명 이상이 모이면 단체입니다. 단체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체의 종류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급여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공서 직원이라든지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그래서 급여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해줬다, 그럼 1종인 겁니다. 그래서 1종은 급여 단체입니다. 그럼 2종은 뭐냐? 비영리 법인단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우리끼리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럼 2종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법정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종 단체는 뭐냐면 규약단체인데요. 이거는 5명 이상만 모이기만 하면 단체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1급, 2법, 3규 이렇게 우리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이 이렇게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교체하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될까요, 여러분? 네,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 변경된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체보험은 뭐를 생략할 수 있다? 타인의 서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해보험의 이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